저는 노벨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소설의 노벨, 그 다음에 공학의 엔지니어링의 합성어고,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찾듯이. 그래서 책에서 찾은 문제점을 이제 여러 가지 공학적 방법으로 해결해보는, 우리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스팀 활동이랑 유사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의 목표는 이제 창의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 가지고 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요새 기사가 많이 뜨는 게 우리 MZ세대가 문해력이 많이 저하됐다. 지수쌤 과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홍익쌤이 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들어봤을 때, 이 기사 볼 때 그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고지식? 그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설명된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그런 단어나 문해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저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봤을 때 단어 같은 거는 사실은 하나하나 지도해 가면서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홍쌤이 어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야기 이해력 6가지 항목 중에, 그래서 이야기 이해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요거는 어떻게 기르기도 상당히 1년 동안 길러내기도 힘든 그런 항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벨 엔지니어링은 한 책을 이제 정말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활동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잃어버린 그 문해력을 좀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공학적인 이유로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계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력 같은 것들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형 융합 교육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융합했을 때 꼭 저희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가치들을 충분히 가지게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를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노벨 엔지니어링을 이제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기억이 좋았던 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끝났을 때 이거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아이들이 이해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3학년 아이들 중에는 소프트웨어를 아예 체험해보지 못했던 아이들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의미 깊었던, 저한테도 엄청 좋은 추억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20년에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단체로도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가지고 이제 2020년에도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미뤄지다가 올해 미래교육이라는 그 주제를 연구회에서 잘 제시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맞다, 이거를 더 발전시켜 보고 싶었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제가 2019년도에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목기린 씨 타세요라는 책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무슨 노벨 엔지니어링 이런 사례 연구를 실었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건데 그 7차시를 진행을 했고 국어랑 도덕이랑 미술이랑 창체랑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이걸로 내용을 작성을 했었는데 이 목기린씨 타데오라는 책이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목기린이에요. 버스 타고 싶은 목기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이 긴 여기 책 속에 보이시는 목이 긴 이 기린 아저씨가 이제 마을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엄청 멀리 이제 회사가 있어요. 목기린 씨의 회사가.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제 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안 들어가지고 버스를 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 거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막 병이 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린 씨가 마을 이장님한테 계속 편지를 씁니다. 아, 제가 너무 멀리 회사가 있는데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이장님은 이제 목기린 씨 한 사람의 사실은 의견 때문에 버스를 이렇게 고친다는 것이 사실은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편지를 쓰니까 그리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책에 이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책 속에 있는 이 돼지 있잖아요. 돼지 친구가 이 친구가 되게 어린 친구인데 목기린 씨를 위해서 같이 편지를 써줘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을 회의가 열리는데 마을 회의에 참여한 여러 동물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내면서 그래도 목기린 씨를 위해 가지고 한두 대라도 하루에 한두 대라도 버스가 출퇴근길에 맞춰서 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목기린 씨가 탈 수 있는 버스가 마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저도 일정연수에서 처음 보고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고요.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책 내용을 이제 쭉 알아보면서 질문을 통해서 책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번째 차시에서 이제 도덕을 끌고 와서 이제 아이들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공감을 해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1, 2차시에서 굉장히 그 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토의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동물이다. 내가 만약에 뭐 토끼다. 아니면은 뭐 치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버스를 또 변형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밌게 또 이야기를 많이 토의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시에서는 이제 오조봇을 활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3학년들이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오조봇이었어가지고 오조봇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나만의 버스를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마을버스 지도를 통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했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자기들이 가져온 산출물을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잘 꾸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 부분에서도 제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목표에는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접 마을 지도를 그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목기린 씨의 마을 버스를 만들 수 있을지 해봤던 거고 그리고 이건 직접 이제 그려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갔었는데 그 움직임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를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마을 지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 네네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딱 그냥 3학년 수준에 맞게 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너무 빠른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옥기린 씨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부분까지 아이들이랑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한 거는 뭐 이게 엄청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사실 2019년도 거고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2021년도에 하셨던 노벨 엔지니어링 영경쌤도 그때 보셨다고 하셨는데 ATC에서도 그거 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진짜 요새는
연극으로 막 앞에 컴퓨터를 두고 연극으로 AI까지 끌어들이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용궁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다. 이걸 연극을 하면서 막 쓰레기가 왔을 때 이게 무슨 쓰레기인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앞에 있는 컴퓨터에 이렇게 딱 비춰주면서 이거는 캔이네, 이거는 뭐 병이네 이러면서 막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연극이라던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 다양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발전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 못 됐었구나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해 가지고 2022 년도에 한번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천 방향을 3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 첫째로는 이 거창하긴 한데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지은 이유가 제가 뒤돌아보니까는 사실은 제가 선택한 주제에다가 제가 선택한 방향에다가 제가 선택한 길이에다가 제가 선택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그냥 따라오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주도형을 그때 어제 정연 쌤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책 선정에서부터 이제 문제 발견, 문제 해결 방법까지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다른 교실에서 하는 것도 보니까 그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산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어 사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교사의 역량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 어 실패라고 단어를 선택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약간 그 산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개입을 올해는 쪼끔 최소화해 가지고 최대한 아이들이 산출물을 낼 수 있는 방법 방향으로 한번 제시를 해 보고 싶고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성취감과 그다음에 어른들이 길을 제시해서 그걸 성취했을 때의 성취감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산출물이 별로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좀 끝까지 완주를 해 나가면은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단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제 협동하는 교육인데 코로나 시대 때 저희 그때 왜 모둠 활동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아이들끼리 뭔가를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결국에는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역량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교사 학생 간에는 일단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 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기초 소프트웨어나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또 학생과 학생 간에는 이제 '협업 중심의 과제가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제 정연 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혹시나 혼자 과제를 하고 싶은 친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요 부분은 쪼끔 같이 고민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 명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하고 또 혼자 하고 싶은 친구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제 제가 인제 코로나를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이유 자체가 인제 어떤 공간에서 같이 모여 가지고 여러 명이 토의를 하면서 프로젝트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협업 공간을 좀 확대해서 올해는 구글 수업 도구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인제 자료를 모으는 것에 있어서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3 학년 대상으로는 처음이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건데 구글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인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당연히 부모님들께도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견이라는 건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도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유기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플랫폼을 통해서 교사와 그다음에 학생이랑 학부모가 좀 유기적으로 피드백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계속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숨이 차는데, 네, 저는 그래서 2022년도에 이렇게 노벨 엔지니어링을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